부동산 진검 승부. 안녕하십니까, 진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데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와 수익률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동산 투자에서 철저한 입지 분석 자체는 기본입니다. 소중한 종잣돈을 투자에서 내가 사고자 하는 부동산의 입지가 어떤 건지는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는,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입지 분석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는 초보자분들께서는 제 지금 올린 동영상 중에 책상머리 입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기본적인 것들 좀 나열한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소액 투자란 어떤 것인가? 목적 자체는 대출 또는 그 밖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 원금을 최소화하는 투자 원금을 최소화한다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왜 내 돈 조금 들이고 수익이 난다면은 비용을 다 털더라도 충분히 수익률이 높다. 그거를 노리고 하는 투자를 부동산 소액 투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종류에는 경매 투자가 있습니다. 경매 투자는 현상적인 하자든 법적인 하자든 그 하자를 추유하고 경락장금,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임차인을 들이거나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죠. 갭투자 같은 경우에는 시세와 전세금 자체가 가깝게 붙어 있는 것들. 특이하게 전세자금이 시세에 맞게끔 바짝 붙는다면 그만큼 전세금이 다른 데보다 비싸다는 이유는 인기가 많다는 것이고, 인기가 많다는 것은 곧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것.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시세는 전세보증금이 쫓아오면 도망간다. 간단하게. 그래서 시세가 오른다. 그 시세 차익을 임대차 종료 시기가 다가왔을 때 만족할 만한 시세 차익이라면 그거를 수익을 목표로 하는 갭 투자가 있죠. 그런데 지금 경매 투자나 갭 투자나 지금 서울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죠. 왜냐하면 현 정권에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안 나오죠. 경매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보다는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인 투자, 법인 대출, 사업자 대출은 아직까지는 좀 자유로우니까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고요. 갭 투자는 지금 현재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은 대출 규제 때문에 금융 상품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임차인만 있는 게 아니었죠. 임대인한테도 있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해서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는 시점인데도 돈이 없으니까 못 주잖아요. 그럴 경우에 종료 계약서를 가지고 가가지고 대출을 받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그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서 그 다음에 그 돈을 다시 이제 은행에 변제하는 방식으로 투자들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다고 그래요. 현황이 어떤 식이냐면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대출을 해주긴 해주는데 직접 실거주를 조건으로 건다고 해요. 그러면 갭 투자의 목적하고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자체가 좀 어렵죠. 그런 상황입니다. 한두 채라면 어찌됐든 좋은 거 골라서 팔고 들어가서 하겠습니다만은 20채, 30채, 심지어 100채, 200채 있던 분들 지금 부동산 뉴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임차인들 보증금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적인 책임은 어떻느냐, 이런 것들. 그래도 그 부동산 투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하고 어찌됐든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경매 투자와 갭 투자가 다소 어려운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경매 투자를 강의하시는 분이나 갭 투자를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양은 하지 말아라. 분양은 초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그리고 이제 미분양 나고 그러면 골치 아프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여서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가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자 대출이 관계로 8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도 비용의 부담이 좀 적죠. 어떻게 보면 갭 투자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분양의 구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은 청약인 5에서 10%, 대금의 5에서 10%를 청약금으로 냈고요. 분양계약금은 통상 10%입니다. 중도금은 청약금이나 분양대금에 따라서 40에서 60%, 무이자 대출인데 3번에서 4번, 많게는 5번까지도 중도금을 대출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수분양자는 한 번에 중도금 자산을 한 번에 해버리니까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차액, 잔금은 30에서 50%를 지출하고 소유권 이전. 왜 대출이 이제 80%인데 어떻게 30%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 여신에 따라, 신용도에 따라서 70% 이상은 나오니까요. 그래서 제가 30%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용률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이제 실거주, 실사용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크게 이제 그분들한테도 중요합니다만은, 전용률은 말 그대로 전용 면적 나누기 분양 면적 곱하기 100.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 용적률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용률이 높은 것이 좋은 건가? 이건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옛날 구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용률 90%나 되고 그랬었죠. 오래된 상가. 그렇다고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 형편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용률이 높은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부대시설이 대동소이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큰 것이 임대시 유리하다. 예를 들면은 똑같이 15평짜리 전용 면적이 15평짜리인데 하나는 분양 면적이 24평형이고 또 하나는 34평형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면은 전용 면적은 말 그대로 분양 면적 자체는 공용 면적 플러스 전용 면적이기 때문에 공용 면적이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드라이브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 본인은 이제 6층, 7층에 이제 섹션 오피스 15평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드라이브인 시스템의 중간에 있는 그 공용 면적인 주차장, 주차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같이 용적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양 면적이 전체 시설 수분양자들한테 나눠서 분양이 되다 보니까 분양 면적은 높지만 실제 전용률은 낮겠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분양 면적이 크든 작든 내가 쓸 사용 면적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관리비도 많이 내는 효과가 있어요. 전체 용적률대로 나눠가지고 전체 수분양자 면적 대비 n분의 1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같은 금액의 관리비라고 한다면은 분양 면적으로 관리비를 매기기 때문에 24평형이 34평보다는 관리비를 적게 내는 그런 데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 전용률이 높은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을 잡아라. 제가 누차 프로모션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얘기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투자 원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모션이 10%라고 한다면 분양계약금이 10%거든요. 분양계약금 10%를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형태라고 한다면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10%를 이득을 먼저 보고 가는 거니까요. 수익률 자체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실전 수익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수익률은 투자 원금분의 월세 곱하기 12, 1년치겠죠? 곱하기 100, 수익률이니까 100분율로 나타내야 되니까요. 그러면 투자 원금은 매매가 마이너스 보증금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입주지원금, 대출금이 있다면 대출금도 마이너스를 해야겠죠. 요거는 실제로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건데요. 분양평수는 26.42%, 전용평수는 16.74%, 63% 정도 되는데요. 매매가는 1억 6,450만원, 보증금은 600, 월세는 650. 왜냐면은 대출을 80%, 1억 3,16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 임차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보증금 많이 안 내죠. 보통 보면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월세의 10배나 뭐 거의 월세의 10배 뭐 그 수준에서 보증금을 책정을 합니다. 10달치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최악의 경우 경매에 간다 하더라도 반공제가 있죠. 반공제. 임차인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보증금 환수할 수 있게끔 임차인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보증금을 책정하는 겁니다. 대출 이율은 3.2%, 대출 이자는 월 35%, 뭐 실투자금은 1,045만원, 월 소득액은 30%, 연 수익률은 34.34%.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죠, 지금 현재. 일반 상가에서 지금 5% 나오기가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34% 과연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만원 1년치가 780만원 마이너스 421만원은 대출 이자예요.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나누기 매매가 1억 6,450만원 마이너스 대출금 1억 3,160만원 마이너스 그 다음에 10% 프로모션 10% 1,645만원을 또 빼고요. 거기다 보증금을 뺀 곱하기 100은 한번 이제 수치로 나누면 요거에 계산한 금액이 359만원 나누기 1,045만원 곱하기 100은 34.35% 10% 할인가고요. 그럼 원 분양가는 어떨까? 원 분양가대로 한다면은 359만원 나누기 2,690만원 곱하기 100은 13.34% 원 분양가로 해도 말도 안 되는 수익률 14.34%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의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대출, 지렛대 효과를 톡톡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산 투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진검에게 전화를 주세요. 이런 물건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요. 꼭 관심 있는 분들은 진검에게 전화 주세요. 뭐 시간 없다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평생 투자를 못 하십니다. 짬내서 하시는 투자가 진정한 투자자겠죠. 전화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 전화가 안 된다? 그럼 문자라도 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실천부터 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머릿속으로 뭐 2년 3년 공부하고 머릿속으로 암만 모의 투자 해보셔봐야 의미가 없어요. 내 거 안 되죠. 지식은 늘어가겠죠. 그러나 실천을 먼저 하면서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몸소 겪은 그런 투자야말로 진정한 투자자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검이었습니다.